어제까지 pH 그래프를 활용해서 해석하는데 증발기 쪽에 계산을 전체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압축기 쪽, 그 다음에 응축기 쪽에 응축 부하를 구하는 거예요. 이런 걸 전체적으로 했었죠? 기억나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증발기 관련 계산이 뭐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증발기 능력이 냉동 능력 구하는 거. 냉동 능력 구할 때 뭐 RP로도 물어보고 킬로칼로리 파워로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뭘로도 물어봤어요? 네, 제빙톤으로도 물어봤다. 그렇죠? 그리고 냉동 능력은 이 식 자체가 뭐예요? 냉매 순환량 곱하기 냉동 효과 그랬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냉매 순환량을 구하라 하는 문제 별도로 이렇게 2학년 경제에서 푸는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냉동 효과는 pH 그래프에서 보고 읽는 수도 있지만 냉동 효과가 좀 늘어나고 줄어드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네? 플래시가스 플래시가스량이 얼마나 같이 증발기 들어올 때 유입되느냐에 따라서 이 프로테이지가 좀 달라지죠? 네. 이게 플래시가스량인데 이것이 말할수록 이게 좁아지잖아요. 이 구간이 그죠? 이게 이제 냉동 효과죠. 그래서 냉동 효과이면서 플래시가스량 같이 이렇게 구하는 거. 현재 사실 진도를 나간 게 많이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증발기는 뭐가 나왔어요? 압축기 나왔죠. 네, 압축기는 먼저 압축 가스량 먼저 등장하죠. 압축 가스량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상으로 요만큼 압축일 그래프 읽을 줄 아는가 모르는가 압축일 여러분들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압축기가 성능이 좋으면 압축기가 일을 한 것에 비해서 증발기에서 빨아들인 열을 몇 배나 더 빨아들이느냐. 이거 내보는 걸 뭐라고 해요? 성능계수다. 그랬죠? 성능계수. 그리고 압축기 흡입압력이 이쪽인데요. 포출압력은 이쪽이죠. 왼쪽으로 읽으면. 흡입압력에서 포출압력까지 몇 배 이렇게 눌러서 내뿜느냐.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압축비. 그랬죠? 압축비. 그리고 압축비가 암모니아 압축기는 6, 프레온 압축기는 8, 그러니까 6배, 8배 이상 높아지면은 너무나 압축률이 증가하고 과해되고 하기 때문에 압축기 한 대가 아니고 몇 대로 나눠서 한다? 두 대로 나눠서 한다. 그래서 2단 압축을 할 때 가운데 압력, 중간 압력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느냐. 중간 압력 설정하는 거. 이거 계산했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응축기 쪽은 증발기에서 들어오는 열과 압축기에서 추가되는 압축기량을 전부 다 밖으로 방출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응축기 계산에는 응축기가 전체적으로 버리는 열량, 응축 부하 이거 계산하는 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은 아니지만 외우고 있어야 될 개념이 있죠. 표준으로 응축기가 증발기에서 빨아들인 것에 비해서 한 배 이상은 반드시 뿜어낸다고 그랬죠. 네, 증발기는 요만큼인데 응축기는 요만큼 버리잖아요. 열을. 그렇죠. 그림상으로 봐도 배가 넘잖아요. 한 배가 넘잖아요. 그죠? 그래서 1점 몇 배가 될 것이냐. 1.2배짜리가 있고 1.3배짜리가 있다. 그랬죠? 표준으로 정해진 게. 1.2배짜리는 공조용이다 라고 되어 있을 때 표준이 1.2배. 냉동용이다 그러면 뭐예요? 1.3배. 이거 외워놓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응축 부하를 구하는 식 모양이 몇 가지예요? 총 5가지죠. 5가지. 이 5가지인데 그 중에서 단독적으로 구하라는 거 자꾸 나오는 게 뭐예요? 냉각 수량 구하라는 거. 이런 식이 있죠. 냉각 수량 곱하기 냉각수 비율, 냉각수 온도차. 그 다음에 이제 냉각수 온도 구하는 것도 간혹 나오죠. 출구 온도가 얼마냐, 입구 온도가 얼마냐, 이렇게 구하라고 하는 거. 이거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응축 부하, 파열 개수, 냉각 수량, 냉각수 온도. 이 정도면 응축기에서 나오는 계산이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어?
그죠? 전체적으로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금 그리고 열 통과율 별도로 요 응축기에서 기능사 문제는 안 나와요. 열 통과율을 직접 구해라 이런 건 안 나오는데 열 통과율을 이용을 해서 그 개념을 이용해서 곱해가지고 면적, 열 통과율, 그다음에 냉매와 냉각수의 온도차 이에서 구하는 5가지식 중에 하나가 있었죠. 네. 그래서 열 통과율은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다른 자격증 시험에서는 별도로 에너지 관리 같은 경우는 주관식에서 5점짜리 2차 실기 시험에 잘 나오고 뭐 산업기사 이상 넘어가면은 열 통과율을 구하지 못한다 그러면 문제 못 푸는 경우가 몇 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 통과율 구하는 방법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꼼꼼히. 뭐 지금 관연도에서 안 나왔다고 그래서 제껴놓고 그러면은 연관된 설비 쪽에 자격증 공부하는데 좀 어지러울 수가 있어요. 이게 자꾸 등장하기 때문에 열 통과율 그 개념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같은 말로 열 통과율이 뭐예요?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냉매하고 냉각수하고 자꾸 열기환을 하죠. 응축기는 뭐가 통과하고 있어요? 여기는 뜨거운 냉매가 통과하고 있죠. 네. 이 뜨거운 냉매가 통과하면서 열을 버리는데 그 열을 버릴 때 공기에다 버리면 공냉식 응축기, 물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수냉식 응축기인데 물이 지나가면은 이 물이 응축기에서 버리는 열을 얻어가잖아요. 그렇죠? 식혀주는 물을 냉각수 속에 통과하는 냉매, 그러면 냉매가 좀 더 뜨겁죠. 냉각수보다. 그래서 냉매와 냉각수의 온도 차만 별도로 구하는 방식이 이게 이제 평균적인 온도차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평균적인 온도차 구하는 것이 2가지 방법이 있었죠? 뭐가 있어요? 산술 평균이 있고 대수 평균으로 해서 구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기능사에서는 산술 평균, 난이도가 높아지면 대수 평균으로 구하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공부하는 교재에는 대수 평균까지 다 안내가 되어 있어요. 앞에 본 내용을 보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능사 교재이지만 여러분이 심학습을 하면은 산업기사 내용까지 어때요?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3가지 장치를 했어요. 순서를 쭉 성능 계산하는 거라든지 연관된 계산식을 쭉 3가지를 했는데 팽창밸브 쪽 넘어오면은 계산 자체는 없죠. 팽창밸브 역할을 잘 보면 pH 그래프가 그냥 해석하면 그대로죠. P, H 이게 엔탈피고 이게 뭐예요? 압력이죠?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 부분이 팽창밸브죠. 여기에서 여기 부분이 그렇죠? 팽창 밸브가 입구에 들어올 때는 압력이 높았어요. 근데 뭐예요? 출구 나갈 때는 압력이 뚝 떨어지죠. 그리고 상태를 나타낸 포화 액체냐, 스포화 증기냐, 건포화냐, 과열 증기냐 나타낸 선을 갖다 이렇게 영역을 표시해 보면 지금 입구는 무슨 상태예요? 과냉각액 상태이죠. 근데 팽창 밸브 나갈 때는 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은 뭐예요? 스포화 증기, 스포화 증기 상태예요. 그리고 스포화 증기는 뭐하고 뭐가 합해진 거예요? 증기와 액체가 합해진 거죠. 그렇죠? 증기가 합해진 것이고 대부분의 액체인데 증기가 포함된 거, 이 요만큼의 증기가 포함된 거, 이거 증기 비율이죠. 이게 어떤 증기라고 그래요? 이거 플래시 가스라고 해요. 쓸모없는 가스. 원래 액체가 증발을 해서 증기가 되려면은 정상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열을 충분히 빨아들여서 자기가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막 견딜 수가 없으니까 액체가 딱딱딱 붙어있기는 깝깝하니까 막 튕겨 나가면서 증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 넓어지면서 기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입구나 출구를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읽어보면 입구 지점의 엔탈피, 출구 지점의 엔탈피. 엔탈피가 동일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팽창 밸브를 통과한다. 그러면은 변화가 없는 것이 엔탈피가 돼요? 일정하다. 엔탈피는 똑같다. 입구하고 출구 지점이. 근데 입구 출구를 살펴보면 압력은 뚝 떨어진다. 그렇죠?
압력이 뚝 떨어진다. 그 다음에 온도도 보면은 등원선 그래프를 이렇게 보조적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 온도는 여기서부터 등원선이 이렇게 그어져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네. 입구 쪽에 이쪽의 온도는 이렇게 등원선이 그어지겠죠. 이쪽이 높죠. 밑에 쪽보다 그렇죠. 즉 말해서 이쪽이 높고 이쪽이 어때요? 낮다는 거죠. 온도가 그만큼 뚝 떨어지는 거죠. 압력이 떨어지고 온도가 어때요? 떨어지죠. 이 팽창 밸브는 구조상 어떤 구조예요? 구조상 뭐예요? 교축기구. 교축기구라는 것은 누를 겨 줄일 축. 그래서 눌러서 확 줄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이 지나가다가 어때요? 이렇게 확 좁아지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작은 관이 쭉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가다가 밸브를 설치해가지고 밸브 틈새로 해서 어때요? 좁아지게끔 틈새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 밸브 형태로 된 것을 팽창 밸브라고 하고 사실 작은 관으로 연결하는 것을 모세관이라고 해요. 모세관. 털 모자 관을 세자 써서 이렇게 된 구조는 뭐라고? 모세관.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인위적으로 들락날락 하거나 또는 자동으로 이렇게 들락날락 해서 틈새를 조절하는 거 이런 것을 보고 뭐라고 해요? 밸브 형태라고 해요. 알겠죠? 이 밸브 형태를 통과를 하면은 모세관처럼 똑같이 갑자기 좁아지는 건데 여기서 확 속도가 빨라지죠. 이 부분의 속도가 빨라지겠죠? 네. 속도가 빨라져. 모세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관이 좁아지면 어때요? 천천히 오다가 확 속도가 빨라집니다. 속도가 빨라진 만큼 뭐가 떨어져? 압력과 온도가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좁은 틈새를 지나가면은 교축기구를 지나가면서 압력과 온도가 육체가 떨어지는 이러한 현상. 이것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줄, 홈슨, 똑바닥. 이렇게 있어요. 냉동에서는 이것을 최종 목적인 압력보다도 온도 자체를 떨어뜨리는 이 역할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저온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줄 톰슨 효과를 이용해서 이게 좁아진 틈새를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가스 자기층 같은 거 공부할 때는 고압으로 저장된 빵빵하게 저장된 가스 용기가 통이 있어요. 근데 그 용기 밸브를 어때요? 갑자기 개방하면 속에 고압으로 저장됐던 게 좁은 틈새를 슉 하고 속도가 빠르게 빠져나오면서 대기하고 있을 때 압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겠죠? 네. 빨리 통과하면서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밸브 자체가 온도가 떨어져요. 이 틈새가. 그럼 밸브가 얼음장보다 더 차갑게 되겠죠? 그럼 주변에 있던 공기 중에 있는 습기가 어때요? 밸브에 달라붙어요. 엉겨붙어요. 그래서 밸브에는 얼음이 낀다. 서리가 낀단 말이에요. 알겠죠? 예, 그렇게 서리가 달라붙는 현상은 뭐 때문에 그러냐? 줄통순효가 돼요. 그러면 그래서 서리가 달라붙었을 때 조치사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녹여줘야 돼요. 예, 옳은 방법 1번 망치로 정밀하게 깨낸다. 2번 40도 이하의 온수를 부어서 녹인다. 몇 번이 정답? 2번이에요. 온도도 중요해요. 40도 이하. 알겠죠? 왜냐하면 가스 저장용기나 탱크 이런 것들은 상한선 보관 온도가 40도예요. 40도 이하로 항상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규정상. 알겠죠? 그러니까 사용하는 온수의 온도도 몇 도이야? 40도 이하짜리를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207번을 보면은 207번에 179번을 보면 압력과 온도를 동시에 낮춰주는 거 냉동기 사이장치 중에서 압력과 온도가 동시에 떨어지는 거 낮춰주는 거 뭐예요? 팽창 밸브 4번이 답이 되겠죠.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다음에 180번입니다. 180번 보면 냉매와 팽창 밸브를 통과할 때 변하는 것이 뭐가 변할까? 먼저 압력 변하고요. 그렇죠? 온도도 변하고 엔탈피는 일정이에요. 그죠? 따라서 엔탈피라는 보기가 들어가면 다 틀린 거죠. 엔탈피 보기가 들어가면 틀려요. 왜 엔탈피는 일정하다라고 그래프상으로 되어 있는데 가번, 나번, 라번은 엔탈피라는 말이 다 하나씩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가번, 나번, 라번은 무조건 틀린 거죠. 엔탈피라는 말이 없는 3번이 어때요? 그 정답인 거죠. 자동으로. 3번 압력과 온도가 떨어진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죠? 팽창 밸브 통과하면은 뭐가 최종적으로 떨어진다고요? 압력이 떨어지고 뭐가 떨어진다? 온도가 떨어진다. 엔탈피는 변화가 없다. 네. 확인 문제입니다. 181번. 변화가 없는 거 그랬어요. 팽창 밸브 통과할 때 변화가 없는 거 뭐예요? 뭐가 변화가 없다고? 네, 엔탈피는 그래프상으로는 변화가 없는 걸로
산출을 해. 이론상으로.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변화를 하든 간에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이유가 팽창밸브가 차디 차잖아요. 온도 확 떨어지니까. 차디 차면 아무래도 주변으로부터 뭘 해요? 열을 조금씩 흡수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약간 증가하는 변화를 해요. 실제로 해보면. 그래서 실제로는 직선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이론적으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렇게 안쪽으로 휘기 때문에 플래시 가스가 실질적으로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요만큼 상태가 돼서 요만큼 열을 갖다 흡수할 것이다 라고 계산해서 냉동기를 그만큼 성능을 갖춘 것을 딱 설치를 해놔서 돌리면 실질적으로는 요렇게 되니까 요만큼 좀 손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열이 제거가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성능 계산해보고 용량 계산해본 것에 습관적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20%를 추가해서 설치를 하는 거예요. 120%짜리. 알겠죠? 네. 시험 문제와 관계없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나중에 설치할 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냉동 능력 잘 계산해서 이론적으로 딱 그만큼 맞춰서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여유를 갖고 1.2배죠. 이해하셨죠? 네. 그 다음에 182번입니다. 182번에 마이너스 15도에서 건조도가 0인 암모니아 가스를 교축 팽창시켰다. 변화가 없는 것. 자, 힌트가 뭐냐면은 앞뒤 말 다 중요하지 않고요. 교축기구를 통과해서 팽창을 했다. 이게 이제 교축기구를 갑자기 통과하면 단열 팽창이 일어나요. 그렇죠? 네.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 이게 팽창 밸브예요. 이게. 교축기구 좁아진 틈새에서 속도가 빨라지면서 갑자기 압력이 떨어지면서 부피가 늘어나는 단열 팽창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변화가 없는 게 뭐야? 엔탈피가 어쩐다? 엔탈피는 일정하다. 그럼 뭐가 변한다? 압력 떨어진다. 또 뭐가 변한다? 온도가 떨어진다. 이건 팽창밸브 구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문제 자체가. 알겠죠? 문제 지문이 조금 팽창밸브와 직접적인 건 없지만 이 말 자체가 팽창밸브의 역할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 답이 3번이죠. 엔탈피죠. 이해하셨죠? 네. 필기해 보세요.